사찰 토지에서 발굴된 불교 문화재가 이달부터는 간단한 보고서만으로도 사찰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토지 보전 부담금 반액 감면에 이은 또 하나의 국가법령 개선 성과입니다. 오는 가을 학기 동국대 일반대학원에 사찰 경영과 소통을 배우는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가 문을 엽니다. 교육직 스님과 불자 기업인 등 다방면에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태종립금강대가 인공지능 발전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성교육을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의 결집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선승이었던 성철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담은 소설이 출간됐습니다. 불교 소설대가 백금남 작가의 소설 성철은 깨달음을 향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전법 반세기 세계 일화 5번째는 우즈베키스탄 자은사입니다. 주지 조주 스님은 우즈베키스탄과 이탈리아에 포교당을 설립하고 카자흐스탄에서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소방 스님을 자처해 사원과 인근 지역을 지킨 스님들이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사찰 토지에서 발굴된 유물인데도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야만 되찾을 수 있었던 불교 문화재가 이달부터는 간단한 보고서만으로도 사찰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매장문화재법 개정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에 앞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토지 보전 부담금 반액 감면에 이은 또 하나의 국가법령 개선 성과로 보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이 이달부터 사찰 토지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해 소유권 판정 절차 없이 전문가 보고서만으로 해당 사찰의 유물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17일 관련 기관에 문화재 조사로 발견되거나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 이달부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보존지에서 문화재가 발견이 될 경우에 지금 법상으로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게 되도록 규정을 좀 하고 있고,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좀 낭비가 많이 좀 발생된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이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요구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사찰 등 소유권이 분명한 매장 문화재에 대해 판정 절차를 없애고 전문가 등의 보고서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의미 있는 성과는 맞고요. 본사나 문화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찰에서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불교 사적지에 나와 있는 불교 문화재에 대한 부분, 또 사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는 불교 성보의 대상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법령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의 매장문화재법은 사찰 토지는 물론 탑과 부도, 정각에서 발견된 사리 등의 성보까지 모두 매장문화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의 경우 관내 경찰서장이 90일 동안 무주물 공고를 진행하고 기간 안에 소유권 주장이 있을 경우 판정 절차를 거쳐 반환하거나 국가에 기속합니다. 조계종은 매장문화재 정의와 소유권 절차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이용 의원 등과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탑이나 부도 또는 전각에서 발견된 성보가 현재는 매장문화재 범주에 좀 들어가 있는데 제외해달라는 게 지금 매장문화재법 개정의 주요한 첫 번째 사유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 문화재청에서도 종단의 의견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조계종은 소유권 판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당장의 효과는 달성했지만 사찰 출토 유물이 성보로서 본래의 의미를 되찾고 소유권 논란 역시 법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정부의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편에 따라 조계종이 전국 본말사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초하루와 일요법회 등 정기법회 시 실내 수용 인원을 수도권 사찰은 30%, 비수도권 사찰은 50%로 제한하고 야외 공간은 개인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사찰의 야외 행사인 경우 수도권 사찰은 100인 미만, 비수도권 사찰은 1m 이상 개인 간격을 유지하고 50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차 접종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법회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TN 불교TV가 불기 2565년 우란분절을 맞아 7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한 백중기도를 편성합니다. 7월 4일 오전 11시 30분 입제를 시작으로 초제부터 회향까지 8주간 매주 일요일 낮 12시에 방송되는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한 백중기도는 지장경 독성과 스님의 주제가 있는 법문, 축원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됩니다. 입제와 회향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무봉 성우대종사가 특별 법문을 하며 가족기도 지도법사인 석중 스님이 백중기도의 공덕을, 심산 스님이 백중기도의 의미를, 금강 스님이 영가들의 천도 공덕을, 중현 스님이 살아있는 모두를 위한 기도를, 목종 스님이 무연고자들을 위한 천도 공덕을, 현종 스님이 반려동물들을 위한 천도 공덕을 주제로 각각 법문할 예정입니다. 오는 가을 학기 동국대 일반대학원에 사찰 경영과 소통을 배우는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가 문을 엽니다. 현재 일반 전형을 마치고 특별 전형이 진행 중인데요. 교역직 스님과 불자 기업인 등 다방면에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 많은 재보를 모으라. 바르게 재물을 모아 생계비와 저축, 업무용 자금 등 4가지로 나눠 관리하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자바함경 사분법에 등장합니다. 이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동국대 일반대학원이 가을 학기부터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를 운영하는데 사부대중의 관심이 쏠리면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과 불자 기업인, 군종법사, 타종교인까지 입학 접수를 마쳤습니다. 단순한 사찰 관리를 넘어 경영의 영역이 접목돼야 한다는 대중의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로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볼 때는 이윤 중심의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소외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을 중심에 두는 그러한 경영을 사회에서 실천하고자 만들어진 학과입니다.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는 인간 불교 사상과 경영학의 조직, 재무, 인사관리 능력,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의 화쟁적 소통을 교과 과정에 담았습니다.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해당 전공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종단 소임자와 불자 기업인들은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 개설을 반겼습니다. 사찰 경영의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 많은 대중들이 마음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찰 경영을 좀 부드럽게 하고 원만하게 해서 대중들이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는 석사, 박사 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각각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찰 경영과 종무행정, 경영관리, 고용관계와 리더십 등 불교와 인접학문이 융합돼 불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불교학과와 경영학과, 그다음에 신문방송학을 배움으로 해서 바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불교 지도자, 즉 불교 사상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될 것입니다.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는 일반 전형에 이어 오는 14일까지 특별 전형을 통한 입학생을 모집하며 가을 학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인공지능이 최근 급속히 발전하면서 유네스코가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올해 채택할 예정인데요. 천태종 종립 금강대학교가 인공지능 발전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공공정책과 인성교육을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2016년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은 해를 거듭할수록 빠르게 변화하면서 스스로 운전을 하고 의료 현장에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경제와 안보, 인권 측면에서 차별과 편향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지적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올해 11월 41차 총회에서 인공지능 윤리 권고 채택을 예고하는 등 인공지능의 윤리적 국제규범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태종 종립 금강대학교가 지난달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특성과 인공지능의 영향을 진단하고 공공정책과 인성교육을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류 문명 진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있어서 인문사회부학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적 과제와 정책적 대응, 인성교육 등 3부로 구성됐습니다. 유네스코는 구속력이 없는 국제규범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선 사회적 원칙을 만들어가는 문화 간 대화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1차적인 과제는 사회적 토론의 장을 활발히 하면서 이런 주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성찰을 돕고 집단 지성으로 결론을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날 국제학술회의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무원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문덕 스님은 인공지능 시대의 선순환을 담보하는 정책 마련과 교육 영역에 명확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의 결집을 당부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여 인간의 심성이 변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받는 것이기에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뒷받침도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한한 발전을 거듭하며 인간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는 인공지능의 진화에 교육계와 종교계의 대한 모색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어제 경내 육화원에서 불기 2565년 상반기 교구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교구종회는 제10교구 교구선거관리위원회 선출과 2020년도 교구 결산, 2021년도 예산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종단 차원의 승려복지 정책에 발맞춰 은혜사 승려복지회 구성과 은혜사 복지재단 설립 등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은혜사 주지 덕관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구를 위해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종회를 열었다며 좋은 의견이 모여 교구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선승이었던 성철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담은 소설이 출간됐습니다. 불교 소설의 대가로 알려진 백금남 작가의 소설 성철인데요. 책은 스님의 깨달음을 향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가야산 호랑이로 불렸던 성철 스님, 불교 소설의 대가로 알려진 백금남 작가가 오랜 기간을 공들여 스님의 생애를 그린 소설 성철을 펴냈습니다. 작가는 70평생 마지막 작품이 될 것이라는 일념으로 집필에 임하고 스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성철 스님에 대해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책을 이렇게 뒤져보면은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 성철 스님에 대해서 그 본 모습을 더 한번 자세하게 찾아보자. 책은 종교를 뛰어넘어 국민적 스승으로 존경받았던 성철 스님의 일대기와 가르침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육아에서 자란 성철 스님이 어떻게 불가의 길을 걷게 됐는지, 스승인 동산 스님을 만나 어떻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갔는지의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또 속가의 어머니, 아내와 딸마저 출가해 스님이 된 가족사도 함께 담겨 있어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엄격한 수행을 통해 얻은 성철 스님의 전생, 현생, 내생, 삼생관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칼을 매우 중요시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허위를 잘라낸다, 거짓을 잘라낸다,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뭐 거짓이 판을 치고 뭐 일선이 판을 치고 이런 마당인데 그 성철 스님의 지금 인품 같은 게 많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평생 진리의 한 길을 걸었던 우리 시대의 스승 성철 스님. 소설 성철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오늘날 수행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생생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부산시립합창단의 종교 편향 공연과 관련해 부산시가 금정총림 범어사를 방문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부산시 문화체육국 관계자는 지난 1일 금정총림 범어사를 방문해 총무국장 보훈 스님을 비롯한 각 소임자 스님과 부산불교연합회 관계자에게 지난달 24일 진행된 부산시립합창단 정기공연에서 찬송가를 부른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훈 스님은 특정 종교에 치우친 공연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한 종교에만 편향되지 않는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부산시 문화체육국은 특정 종교에 편향된 공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안을 모색해 2주 내에 다시 불교계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전법 반세기 세계 일화 5번째는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자은사입니다. 주지 조주 스님은 우즈베키스탄과 이탈리아에 포교당을 설립하고 카자흐스탄에서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술로 부처님 자비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30년 동안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자은사. 1991년 연등국제불교회관 원명 스님이 구소련 지역 포교를 위해 마음을 내어 설립됐습니다. 현 주지 조주 스님은 지난 2001년 자은사를 주 정부에 우즈베키스탄 불교 사찰이란 명칭으로 등록하고 합법적인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즈베키스탄과 이탈리아에서 포교당을 각각 운영하고 카자흐스탄 알마타시에는 한의원을 설립해 의료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한의학을 좀 취미 삼아서 공부한 적이 있고 또 중앙아시아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막 붕괴되다 보니까 의료 측에도 많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플 때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이제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불교식 침술과 뜸을 이용해 사람들을 치료하는 카자흐스탄의 코리안 부디스트 메디컬 센터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식 종교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의술의 힘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찾아왔고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여기에 자기가 종교정 장관이면서 이슬람 최고 지도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불교를 등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도움으로 이슬람 국가에서 불교 단체가 등록이 되게 됐습니다. 스님은 강대국이었던 구소련이 하루아침에 붕괴되면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고 있고 고려인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찬란했던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불교를 함께 묶어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그 중앙아시아에서 실크로드의 주인이 되었던 영광스러운 그 자치들이 불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전파됐던 것을 얘기해 줍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에 전해졌던 그 불교를 다시 감사의 의미로 다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고려인들이 한국의 문화와 소속감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 관혼상제를 주로 강조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불교의 문화와 철학을 소개한다는 조주 스님. 자은사는 포교의 불모지인 이슬람 국가 우즈베키스탄의 유일한 사찰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현지 고려인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 지구촌 공생회가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 신두팔 쪽 지역 긴급 지원을 위해 모금에 나섰습니다. 연이은 폭우로 홍수가 발생한 네팔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40명 이상이 실종되거나 사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대지진 당시 큰 피해를 입은 신두팔 쪽 지역은 생활 공간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수가 겹쳐 3,000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는 산간에 위치하거나 가구 수가 적어 지원에서 소외된 마을을 대상으로 약품, 생필품, 침구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모금은 오는 4일까지 진행하며 유선이나 지구촌 공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5일간 지속된 화마에도
소방 스님을 자처해 사원과 인근 지역을 지킨 스님들이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이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세계불교 소식 이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몬트레이 카운티 로스파드레스 구규림 벤타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산불 윌로우 파이어로부터 사원을 지키기 위해 소방 스님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타사하라젠 마운틴 센터 스님 7명은 센터와 인근 지역이 화마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변 수풀을 깎고 밤새 스프링클러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벤타나 야생동물 보호구역 인근 지역민들은 센터로 대피했습니다. 불길은 5일간 지속돼 약 3,000에이커 면적을 파괴했지만 사원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스님들은 지난 2008년 큰 산불을 겪고 매년 소방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소행과 소방활동을 병행하기 쉽지 않지만 센터 스님들은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지역 소방관들을 도와 화재 진압이 필요한 곳곳을 누빕니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등에 거주하는 티베트 공동체가 6월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중국의 인권유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중국의 티베트 대량학살 종식을 촉구하는 5개 항의 서한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티베트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문제에 유엔이 관심 가지고 중국이 불교 전통 문화에 간섭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모든 정치범 석방과 티베트 군사노동 수용소 운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제네바 티베트 사무국 대표는 티베트인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의해 쫓겨났으므로 다른 국가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스위스 티베트 여성협회, 유럽 티베트 청년협회 등이 참여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미첼 바첼레트에게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기일이었던 지난달 29일 만해 스님의 사상과 유지를 계승하는 교육기관인 만해학당 상량식이 열렸습니다. 선학원은 만해 스님의 사상과 유지를 계승해 전통 수행을 이어나갈 교육기관으로 만해의숙을 복원한 만해학당 건립을 추진해 이날 상량했습니다. 만해의숙은 기숙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기 위해 만해 스님 입적 이듬해인 1945년 설립해 3차례 모집을 하고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연면적 200여 제곱미터의 한옥 형태의 만해학당은 만해 스님의 업적을 기릴 강의와 임재간화선 수행의 시민선방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월 3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